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한마디만 해주세요, 한마디만. 미안하다 한마디만 아이에게 해주세요. 한마디만 남겨. 네. 아이가 운다, 분유를 토한다, 이런 이유로 태어난 지 고작 2주, 14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부부 사건 아시죠? 자, 이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.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봤던 그 장면이군요. 네.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잠깐 먼저 봤는데 질문에 이 20대 엄마가 아무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겠죠. 근데 지금 관사가 지금 뭔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사실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간의 범행 과정을 보면 이 피해 아이 생후 2주였습니다. 그러니까 태어나서 14일 된 거죠. 네. 14일 동안 7차례 뭐 분유를 먹지 않는다 폭행을 하고 아이를 침대에서 집어던지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된 건데요. 네. 이 아이는 태어날 때보다 사망할 때 몸무게도 줄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, 그동안. 그렇죠. 14일밖에 고작 맞습니다. 세상을 원래는 당연히 살지 못했는데. 출생 이후에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,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아이를 살릴 골드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내가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우리가 하면서 다른 뭔가 자기들의 면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색했던 내용들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죄명이 살인죄가 어떤 된 것 같습니다. 내용을 검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? 휴대전화에서 멍자국 없애는 법. 아하. 이제 아이에게 멍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서 어떻게 보겠어요? 의심하겠죠. 그렇죠. 이거는 아이 학대한 것 아닌가? 그 다음에 용인 아동학대 사건. 이 아동학대가 인정이 되면 내가 무슨 처벌 받지? 장애아동의 증세는 어떻지?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건 그 시간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. 혹시 병원 가서 이런 문제가 드러날까봐 가지 않고 결국 아이가 사망했다는 문제 때문에 네.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.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애가 그 뇌를 다치고 나서 먹지를 못했어요, 제대로. 지금 한 3일 정도는 분유를 못 먹었어요.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은 아동학대가 밝혀져서 처벌받는 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. 바로 이렇게 병원에 후송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. 자, 비정하게만 느껴지는 이 20대 부모.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럼 어땠을까요? 이 부모의 SNS 내용을 보니까요.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 SNS에 자, 남매를 잘 키워보자 라면서 아기가 태어난 걸 기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도요. 눈물 난다, 여보. 엄마가 되는 게 미안.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수발을 들어주느라 고생하네. 이런 글을 또 남편이 남기면서 남편과 함께 이 부부가 남기면서 이 아빠가 또 아이와 함께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까지 올렸어요.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애써 돌보는 듯한 내용인데 이게 애정을 과시한 내용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다고요?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남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. 네. 지금 이번에 사망한 아이 말고 첫째가 있습니다. 네. 첫째도 그 당시 가정폭력 신고가 있어서 네. 지금 같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날 때 뭐 아이가 그 순간에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2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생후 2주입니다. 이게 무슨 생후 1년도 아니고요. 2주간에 7차례 폭행있는 과정에서 이런 SNS 글을 올렸다. 그럼 이게 진심이겠습니까? 아하. 현실적으로.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 자체가 대외적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닌가 네.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겁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. 네. 사실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애정을 과시하는 듯한 SNS를 올려놓고 정작 지금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뒤에는 이 부부가 서로 내 탓이다. 그러니까 남편 탓이다. 아니다. 부인 탓이다 하면서 서로 탓을 하고 있다고요? 그 책임 전가는 우선 자기 아이가 자기들 잘못으로 저렇게 숨졌을 때는 네. 부모로서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정상적이고 정말 제대로 반성을 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너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 지금 이제 서로 책임 어떻게 떠넘기냐면 애 엄마는 아빠가 때려서 애가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고 아이 아빠는
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좀 어렵게 말하면 그런데요.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공범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가 사망에 이를 거라고 예견이 될 때는 살려는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둘 다 그 짓을 그걸 안 한 거예요. 구호 조치를. 네.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될 거고 저는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. 네.